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앞 시간에는요,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의 종류, 그 중에서도 걷기와 뛰기의 효과를 비교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령이나 체력, 그리고 생활 패턴에 따라 딱 맞춤으로 운동을 설계해 드릴게요. 거기다 올바른 운동의 자세까지, 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나이에 따라서 당신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라면 바야흐로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고 관절도 고장나기 시작한 그런 나이시라면 빠르게 걷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걷기가 달리기보다 좋은 이유는 무릎과 발목 부상 등의 위험이 적다는 점이죠. 또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인 유해산소도 달리기를 할 때보다 더 적게 생성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걷기를 어슬렁어슬렁 정도의 산책이나 주위를 둘러보는 쇼핑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방을 태워 없애는 목표로 할 경우 걷기란 경보를 말합니다. 시속 5에서 6km의 속도가 가장 바람직한데요. 속도를 어떻게 체크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요 대화를 나눌 정도는 되지만 노래 부르면서 걸을 수는 없을 정도의 속도입니다. 당연히 숨이 차고요. 땀이 나야 합니다. 그것을 일정한 속도로 그리고 충분한 시간 동안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달리기는 별 도움이 안 될까요? 그럴 리가요. 성인병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달리기만 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자, 달리기를 하면요, 심폐, 또 혈관, 뼈 등이 골고루 단련이 돼서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관상동맥 질환이라든가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가끔씩은요, 최대한 그러니까 운동 능력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려주는 운동이나 활동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걷기만으로 부족하죠. 따라서 특별한 신체적 핸디캡이 없으면서 40세 이하인 분들에게는 또는 40세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운동의 초기 단계를 꾸준히 잘 수행해서 어느 정도 운동의 고수가 된 분들이라면 달리기를 아울러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운동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지방이 많아서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1차 목표인 분들이라면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좋겠죠. 네, 맞습니다. 빠르게 걷기입니다. 그런데 크게 몸무게를 줄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과식을 했거나 또 음주가 잦다거나 고칼로리 음식을 효율적으로 대사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량을 높여야 하는 관점에서 운동을 선택하실 때는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자, 생활 패턴에 따라서도 더 효율적인 운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운동 효과 면에서 걷기보다 달리기가 더 유리하죠. 달리기는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관련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같은 시간 운동할 경우는 걷기보다 가볍게 뛰는 운동의 효과가 약 2배 정도 크게 나옵니다. 자, 비교적 느린 속도로 달리더라도 지방 연소 효과가 뛰어나 달리기가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충분한 운동 시간이 없다면, 바쁘시다면요, 가볍게라도 달리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선택 조건 중에서 식욕이 관여합니다. 달리기는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답니다. 놀랍죠? 2012년 미국 와이오밍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걷기 운동은 식욕을 촉진하는 반면에 달리기 운동은 식욕을 낮추는 특징을 보인다고 해요. 달리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걷기 운동에서는 이 호르몬의 증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식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체중 조절이라든가 살을 뺄 목적이라면 걷기보다는 달리기가 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셨다면 본격적으로 걷기와 달리기의 바른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의들은 걷기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말할 때 강도와 빈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운동의 자세가 몸의 상체와 하체, 좌우 균형을 이루어서 각 관절에 걸리는 부하를 최소화해야 오랫동안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바른 걷기 자세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걸을 때는요, 복근에 약간 힘을 주고 허리를 바로 세운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약간 앞쪽으로 숙인 자세로 걷는 분들 많죠.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슴과 허리를 펴야 해요. 자, 눈은요, 10에서 15cm 전방을 바로 앞 한 요 정도 되겠죠? 주시하면서 몸에 힘을 뺀 채 걷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의 자세도 중요한데요. 걸을 때
무릎이 펴진 상태로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바닥이 닿은 다음에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차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발 뒤꿈치가 먼저 닿는 거 중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하겠죠? 걷기가 익숙해져서 달리기에 도전하고 싶은 분이라면 좀 더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라요. 달리기의 단점은 부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인데요. 달릴 때 체중이 2배에서 3배 부하가 관절에 걸리기 때문에 발목이나 무릎, 엉덩이, 척추 관절의 손상 위험이 크죠. 따라서 달리는 장소, 운동 강도, 자세에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요. 딱딱한 포장길보다는 포장이 안 된 길, 흙길이죠. 또 운동장에서 달리는 것이 안전하고 또는 트레드밀을 이용하는 것도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달릴 때 곧바로 서 있는 걷기와는 조금 자세가 다릅니다. 상체를 바로 세우라는 걷기와는 달리 달리기 할 때는 상체를 앞으로 약간 5도 정도죠. 5도 정도 기울이시고요. 몸통의 움직임을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턱은 올리지 마시고 잡아당긴 상태에서 시선은 걷기보다 조금 더 멀리, 그러니까 20에서 30cm 정도 더 멀리 시선을 두시고요. 팔꿈치를 L자로 구부린 상태에서 손목에 힘을 펴고 앞뒤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합니다. 자, 무릎은요, 다리 모양이 팔자나 양방그룹 형태가 되지 않도록 11자 형태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발이 땅에 닿을 때 충격 완화를 위해서 무릎은 살짝 구부리는 것이 좋죠. 아까 걸을 때는 무릎을 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달릴 때는 무릎을 구부립니다. 발목도 무릎과 같이 11자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발 뒤꿈치와 발바닥 사이로 착지를 해서 발바닥 전체로 몸을 지지한 뒤에 발바닥을 지면에 가볍게 굴리면서 엄지발가락 부위로 지면을 힘차게 차고 나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팁. 신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달리기 전용화를 발에 완전히 밀착하게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꽃들이 너무 예쁘죠? 만개한 4월. 달리는 것도 걷는 것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